반갑습니다. 두 번째 수업 나눔을 맡은 초원초 교사 박규용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메타버스 비대면 나눔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수업 첫날에 배정을 받아서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나눔의 본질인 수업 개선과 실천이라는 방향을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수업 나눔 신청하고 계획할 때는 시쓰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공감하며 이해하기로 주제 잡아가지고 인성문과로 신청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독서문과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당황했지만 초등교사는 다 되죠. 네. 그래서 방향을 공감적 입장에서 시쓰기의 기술적 접근도 한 고집 더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시를 쓰고 감상을 시작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쁜 교직 생활에서 평정심을 찾고 싶었어요. 좀 사적인 출발이죠. 언제부턴가 교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이건 모든 선생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폭 담당하고 있어서 또 팍팍하고 그런 산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글 쓰는 동안에는 좀 더 집중하게 되고 평정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만큼은 학생들도 온전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나 자신에서 우리에게로 시점이 이동하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싶었어요. 어떤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시선의 이동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자기만 바라보던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밖에 우리라는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오늘 제 나눔의 그 내용은 크게 좋은 시는 무엇인가, 수업에서는 그 시를 어떻게 쓰고 감상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대면에서 그 시라는 장르의 그 서정성을 어떻게 나눌지 좀 염려가 되지만 경청하시면서 좋은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좋은 제안점이나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단톡방으로 챗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끌벅적 꿀벌이들이라는 아이들이 그 시를 운영하면서 부딪혔던 문제점이나 그리고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함께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강의 마치고 실제적인 내용을 묻고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챗으로 남겨두면 후에 읽으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부분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에 조금 딱딱하지만 제 얘기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교수들과 시인들의 이야기를 잡아봤어요. 시쓰기를 왜 하냐? 네. 많은 시인들은 바르게 보는 눈, 마음,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얻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의 글을 쓸 때 그냥이라는 것들을 극복시켜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에게 뭔가 물으면 대부분 다 그냥이라고 얼버무리고 무뚝뚝하게 하죠. 이 답답함을 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당수 학생들의 그 감정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그리고 너 우리의 관점으로 넓혀보고자 했습니다. 소재를 선택할 때 대부분 학생들은 그 시선을 자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소재가 또 금방 사라지게 돼 있죠. 나만 바라보다 보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점점 우리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시선이 점점 외부로 돌리고 더 넓은 배경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게 되죠. 글쓰기도 그렇게 성장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용덕 시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을 쓴다. 자기가 본 것을 쓴다. 교사는 시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머릿속에서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시를 쓰다 보면 TV 속의 그런 조금 다이나믹한 것들, 드라마틱한 것들을 많이 꾸며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감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김용국 시인처럼 자기가 하고 본 것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교사의 입장에서 시를 쓸 때 교사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될 상황이 어떤 겁니까? 상황과 조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울려서. 좋은 어린이 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건데요. 이호독 시인은 시는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붙잡는 것,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나 생활의 진실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쁜 시는 감동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 붙잡혀 있고 모방적이고 설명적인 것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사는 어느 정도 이 좋은 시에 대한 이해, 이 둘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한 시와 좋은 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시를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가 고르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좋은 시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와 아이들이 읽지 않았을 뿐이었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학급 자치비나 또래 활동비 학생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만한 많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급에 그것들로 활용해서 비치해 놓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비치해 두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시집을 꺼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 쓰는 분위기랑 일관성 있는 시 지도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국어 단원의 독서 단원을 그 한 단원마다 조금씩 잘라서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했고 창체도 이용했습니다. 보통 이제 제 경우는 시를 쓸 때 한 차시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 두 차시 이상으로 한 권을 묶어서 시를 썼습니다. 한 차시로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촉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달 단계를 고려한 시쓰기가 장려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 과정상에 학년 분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학년군에서는 감정에 대한 것, 재미에 대한 것. 3, 4학년은 이제 경험과 운율, 감각이죠. 그리고 고학년은 이제 비유 표현에 대한 형식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시인데, 사실 예전에 실습생을 받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번에는 비유적 표현을 많이 나오는 시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사실은 비유적 표현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지 비유적 표현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저는 그래서 저희 반에 있는 시집이나 다른 시로 학생들이 떤 수업을 할까 했을 때 학생들이 시를 갖고 오면 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를 그 중에서 골라서 활동을 재구성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또 텍스트 상호성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면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뭐 도로 가나 뭐로 가나 나면 되죠. 시쓰기와 감상에 제대로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시인들과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독창적 상상력과 삶의 총체적 체험이 가능한가? 그리고 운율과 상상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가? 경험의 밑바닥을 울리는가? 그리고 교훈적 내용은 감동 속에 숨겨져 있는가? 그리고 잘 묘사되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는 우리 반 친구들의 시로 좋은 시의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막가지의 좋은 시에 대한 기준, 그거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문학의 장르는 사실 주제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에 쟁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각종의 장치가 필요한데 리듬, 감각, 비유, 상징, 그리고 경험, 새로운 눈이라는 그 장치를 가지고 주제를 잘 전달하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이 시쓰기를 막막해 할 때는 이렇게 모니터에 이런 걸 끼워놓고 최소한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시감상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사실은 계획엔 다루고 싶었는데 어제 계속 연습해 보니까 시간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매년 시즌 2에 가능하다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반 그 시 쓰기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글쓰기의 가장 큰 맹점은
사고 과정이라는 그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씻을 때 저희는 처음에 소재 선정부터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모니터에 보시는 것처럼 소재를 고를 때 아이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 소재를 왜 골랐는지 한참 이야기하죠. 아주 잡담처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글 쓰는 방향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첫발을 부담 없이 내딛게 됩니다. 사실 이게 1시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2시간 중에. 소재를 정하면 이미 상당한 진척이 생긴 거거든요. 어떤 날은 뭐 소재가 잘 안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땐 아이들하고 같이 맨손으로 학교 정원에 걸어 다니거나 운동장을 가로질러 보거나 뭐 꽃도 보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축구하는 동생들도 쳐다보고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소재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요즘 교육청의 정책 중에 하나인 읽고, 걷고, 쓰기의 방향성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 학생들의 작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시를 보면 첫 번째 시는 아빠를 측은히 여기는 그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딜 가든 운전기사는 언제나 아빠. 운전 중에 잠들지도 졸지도 못하는 우리 아빠. 엄마는 면허 따놓고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나 보다. 세워라 빨리 가라. 차에서 아빠가 편하게 자는 모습 좀 보고 싶다. 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운전할 때 뒤에 앉아 뭘 하나 한 번쯤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아들은 지금 졸지도 못하고 늘 운전대를 잡는 아빠를 측은히 여기고 있어요. 네. 시대별로 그 시의 트렌드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의 트렌드 중에 공감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읽고 아 하고 그 끌림이 있는 것, 우리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것, 그런 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친구와 같이 공감적인 요소를 나눈 학생들과 공감적인 요소를 학생들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른쪽 시는 좀 뭔가 허전함이 밀려오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다. 아빠는 일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까지도 가신다.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라 오늘도 야근 중이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돌아 내게는 큰 집으로 걸어온다. 집에는 나 혼자 있다. 네. 학교 위에 혼자 있는 아이의 허전한 마음이 큰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으로 잘 표현했어요. 시를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건 시 초기에 지도하는 그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처럼 시를 읽고 독자가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포인트죠. 아이들은 그 감정을 그 허전함이라는 단어로 그 시어로 표현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때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하면 좋은지 그런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제를 향한 그 작가와 독자의 그 은밀한 대화이기도 하죠. 또 다음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한국으로 왔을 때 처음 다니는 학교, 내가 아는 사람 없는 학교, 오래 잘 지낼 거라는 엄마. 그런데 나는 옛 친구들이 생각난다. 한국에 있으니 더 행복해졌다는 가족, 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재미있는 선생님, 학교는 재미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생각난다. 과연 내가 아직 그곳에 있었다면 더 행복했을까? 네. 조금 전에 제가 감정을 지은이가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반문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행복이라는 주제를 사실 표면에 던지는 건 사실 좀 촌스러운 시가 되죠.
하지만 이 시로 저희는 이 학생과 감상하며 나누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학교 생활이 처음인 학생이었어요. 겉으로는 교실에서 다른 친구가 그럭저럭 잘 지내는 줄 알았고 그랬는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반 친구들도 알게 되었죠. 이 아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옛 친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가끔 그곳 친구들과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반 아이들도 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도의 다문화 교육도 중요하고 그 외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쓰기로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이 아이를 그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 시는 상황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와 일과 싸운다. 지금은 월요일 새벽 4시 발소리가 들린다. 쿵쿵쿵 문이 열리네. 탁 아빠가 싸우러 가시네. 싸우러 가셔도 챙겨주시네. 아빠한테 빼앗긴 돈의 나머지를 우리한테 주시네.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네. 이 아이는 그 아빠와 일가 그 싸운다는 표현이 정말 참신하죠. 특히 월요일 새벽 4시라는 그 시간적 배경 자체가 너무나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어나기 싫은 시간. 새벽을 깨워야만 하는 그 힘겨운 문소리, 가장의 그 무거운 어깨를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죠. 잘 표현했죠. 사실 학생들에게 시를 부단히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단어들로요. 여기는 또 재미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중에 누가 더 재미있게 시를 이끌어 갈까요?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제 경험으로는 지금 홍성희 장학사님처럼 남학생들의 시를 재밌어 합니다.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꾸미질 않아요.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솔직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날 것들의 표현이 읽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감하고 참신하게 느끼게 하죠.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은 잘 꾸미고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른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런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고쳐쓰기 할 때 안내할 때도 남학생들에게는 고쳐쓰기를 적극 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학생들에게는 꾸미지 말고 덜 고쳐쓰라고 그냥 감정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학생들마다에 대한 지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나를 유혹하는 곳이라는 시입니다. 네, 매일매일 속닥속닥 나도 모르게 친구와 끌려간다. 쉬는 시간이 되자 또 끌려간다. 나도 모르겠다.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카톡으로 끌려간다. 매일매일 끌려간다. 누군가가 나와 친구 옆구역에서 일을 보았나 보다. 자, 지금 오른쪽 시는 남학생들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웃기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화장실로 모여가는 장면을 끌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카톡방이나 단톡방으로도 같은 방법이고요. 이 시를 이야기할 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면서 왜 장난치고 킥킥댑니다. 물론 여학생들끼리는 자기들만의 약간 은밀한 대화를 하듯이 웃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지금 이미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그래도 몇 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지금 시 쓰다가
하나의 또 팁을 나누면, 왼쪽 시를 보시면 글씨가 엉망이죠. 네, 앞에 시도 몇 개 그랬겠지만, 다시 쓰라고 몇 번 말하려다가 참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시 쓰는 수업을 할 때, 표준어 표기법이나 글씨체를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시와 그림을 함께 그릴 필요도 없고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게 좋아요. 축구할 때 바지에 묻은 그 먼지를 털면서 축구하진 않잖아요. 시 쓰기에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시를 보시면 그 아빠 트럭 소리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읽으면서 저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울컥함을 들키는 그런 시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밖에서 아빠를 기다린다. 그때 차 소리가 들린다. 아빠 차다. 아빠 트럭 소리에 나는 심장이 쿵쾅 뛴다. 아빠가 차에서 내리자 나는 빠르게 달려 아빠 품에 점프해서 안겼다. 나는 아빠가 집에 오는 게 좋다. 자, 이 아이는 이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제 유년의 그 기억을 깨웠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 농사일을 마치고 마을 골목길로 들어오시면 아빠 특유의 그 트럭 소리가 있었거든요. 내 마음 설레겠죠. 아빠 손에 들려진 그런 먹을거리, 그리고 아빠의 거칠고 두툼한 손, 그런 걸 연상했었어요. 이 시에도 비록 그 친구가 다양한 시어로 형상화하지 않았지만 엔진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크게 뛰게 했다는 그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할머니와 아버지 손에 키워졌는데요. 게다가 아버지가 늘 바빠서 집을 비우셔서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시로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의 시만 더 해보겠습니다. 참 좋은 시가 많은데 시즌2에서 내 친구 준서라는 시입니다. 준서는 해맑다. 사랑해요를 받아도 해맑다. 그리고 준서는 언제나 바보같이 웃기만 한다. 그런 준서에게도 집중할 때가 있다. 그건 바로 손톱 깨물 때. 얘는 5학년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 네, 시를 쓰다 보면 우리 학급만의 이야기 창구로 이 시가 쓰이기도 합니다. 내 친구 준서와 같은 이야기를 쓰다 보면 학급 공동체로 한 대 묶는데 유용합니다. 우리 반에서는 그 별점 스티커를 기분 나쁘지 말라고 사랑해요 하트표의 스티커를 주거든요. 이 시에서 사랑해요 스티커를 받아도 바보같이 웃기만 하는 준서를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했죠. 이 시에서도 보듯이 시선이 확실히 친구에게로 넘어갔고 그 천연덕스러운 그 준서라는 친구를 재미있게 묘사했죠. 바보스럽지만 미워할 수 없는 천진난만한 반 친구를 재미있게 묘사했어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의 더 많은 시를 보면서 감상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저희는 학기 말에 시끌벅적 꿀벌이들이라는 그 시집 제목으로 매년 책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와 아이들과 함께 한 게 한 7년 정도 됐는데 가끔 졸업한 친구들도 이 시집 들고 와가지고 그때 얘기하고 추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반 아이들과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부지런히 담아내려는 그 마음을 시로 실천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스로 제가 서두에 제한점이나 질문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화면을 봐야 되니까 정신이 좀 없네요. 네. 네, 관리자님 벌써 퇴근하셨네요. 네, 홍성희 장학사님께서 이야기 보따리라고 하셨나요? 다문화 학생의 가정 배경,
학습 유형, 수준, 출발점 행동 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그려가야 할지 교육청 사업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미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장면과 맥락 속에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맞춤 지원하고 계셨고 아이들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었네요. 네, 네, 어두운 면도 많았지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글쓰기 자체가 사고 과정이라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지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재 선정부터 학생들과 고민하고 그리고 중간에 퇴고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내년 혹시 감상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상할 때도 학생들이 쓴 내용을 모니터로 띄워보면서 역시 한두 시간 같이 주고받습니다. 그 주고받는 내용들은 초반에는 되게 뭐 저런 질문 하나 싶기도 하지만 점점 구교과서의 그 질문 있죠. 내용 이해나 혹은 그 더 나아가는 질문들을 학생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이 쓰기뿐만 아니라 감상 수업으로도 잘 연계되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네, 시 쓰기를 싫어하는 남학생들 붙잡아 놓고 시 쓰는 것도 결코 쉽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보상이나 잘 쓴 것들에 대한 격려를 했을 때 역시 선순환하는 과정들도 거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지금 손 드는 건지 박수 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용 선생님, 책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아까 최다혜 선생님도 그렇고 박규용 선생님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되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책을 조금 더 읽으면서 저 자체도 많은 분들께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차분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어떤 감사의 마음 힘내시라고 또는 박수 반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네. 하루 되십시오. 네.